한국은 이제 필요 없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썼던 일본 정부, 그런데 최근 한국을 찾아 들어오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찾아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유키이고 나이는 28살이에요. 도쿄 외곽의 아다치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도쿄 테이쿄 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 후 나름 일본에서는 유명한 IT 기업의 디자이너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런 제게 최근 이상한 기류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하나둘 우리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직 한창인 20대의 젊은 일본 여성들이 조국을 떠나 한국 같은 나라를 가다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열등한 나라고 또 일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한국은 일본 제품이나 일본 문화를 베껴서 겨우겨우 성장한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친구 아오이가 그런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본만큼의 직업 안정성도 없고 사회 시스템도 부족할 텐데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일본 정부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고 한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우리 일본을 찾아와 여행을 즐기던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일본인이 한국에 가겠다?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한때 한국이 감히 우리 일본을 향해 노재팬을 외치며 일본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운동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 기껏 일본이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런저런 도움을 주며 키웠더니 이제는 케이팝으로 인기 좀 산 한국이 일본의 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아래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선을 넘고 있죠. 거만해진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는 빈도는 확실히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고 우리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 안 와도 상관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왜냐면 일본에게 돈을 풀어줄 중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에서 존재감도 없어요. 저희 일본을 한 번이라도 와본 한국 분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일본에는 한국 자동차도 보기 힘들고 한국 휴대폰도 보기 힘들죠. 한국의 제품들은 취급도 안 합니다.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삼류라 불리는 한국의 자동차를 탈 필요도 없고 한국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가겠다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다가 저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가 펼친 정책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씁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2년 동안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죠. 저는 이 현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한국보다야 중국이 나으니까요. 일본 정부 정책에 맞게 일본에는 차이나 거리가 조성되었고 중국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중국어 간판도 만들고 중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도 만드는 노력을 했죠. 저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정책 덕분에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정말 이대로라면 일본의 관광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돈을 쓰는 해외 사람들이 늘고 일본 경제는 더욱 탄탄해지고 감히 일본을 넘어섰다고 우겨대는 한국이 우리 일본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친구 아오이를 만났습니다. 신주쿠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죠. 아오이 너 미쳤니? 우리 일본을 놔두고 한국을 왜 간다고 그래? 일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는 맨날 회사랑 집밖에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지. 도쿄 중심에만 좀 나가봐. 내가 왜 일본을 떠나려는지 알 거야.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근데 왜 한국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 몰라? 가려면 잘 살고 풍족한 나라를 가던지 해야지. 무슨 한국 같은 나라를 간다고 그래?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나라를 가서 살아. 당연히 저는 친구도 제 말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오이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한국을 모르는 건 너 아니니?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한국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렇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 꺼내며 한국을 폄하니? 한국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국 친구는 일본을 떠났죠. 저는 분명 이 친구가 후회하고 다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본의 중심이라는 도쿄 본사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회사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쿄에 도착한 뒤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쿄 거리 곳곳에서는 낯선 중국어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와 떠드는 것을 기피하는 우리 일본의 문화 속에 중국인들의 고성과 행패는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공원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 청년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관광객들은 일본인 청년이 앉은 공원 벤치에 발을 올려놓고 중국말로 뭐라 시끄럽게 떠들며 웃고 있었고 일본인 청년은 그들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 청년을 무시하듯 껄껄대며 웃으며 떠들었고 심지어 그 일본 청년들의 얼굴 앞에다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 일본 청년들은 무서웠는지 자리를 피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여자기도 했고 무서웠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조용하고 청렴한 일본 중심의 곳곳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심지어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일요일이었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려는데 가게를 꽉 채운 사람들을 보니 휴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들 사이를 지나 도시락 하나를 집어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인에 대한 특혜성 정책과 맞물려 엔화 약세가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어떤 때는 일본어 간판이 없으면 여기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불편은 저만 느끼던 게 아니었습니다. SNS에는 이제 일본이 일본 같지 않다. 중국인들이 온 뒤로 동네가 더럽고 시끄러워졌다. 그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댄다 등등 중국인 관광객들로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토로하는 글들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상점 주인들도 이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중국인들 유입으로 높은 매출을 기대했었지만 상점 주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한숨부터 쉴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가게에 들어와 줄도 서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계산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까지 있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전철역 근처 좁은 인도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대형 캐리어를 인도 한가운데에 둔 채로 여자친구로 보이는 중국 여자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캐리어 때문에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죠. 하지만 다른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말도 못하고 애써 그 상황을 외면하며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애써 캐리어를 피해 지나가던 그때 한 노인이 캐리어를 피하지 못해 캐리어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노인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이 노인을 향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노인은 겁에 질렸고 사람들은 모두 모른 채 하기 바빴어요. 쓰러져 있던 노인이 안타깝긴 했지만 여자인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도 그냥 모른 채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노인에게 뭐라고 하는 중국인을 밀치고는 순식간에 중국인 남성을 제압해버리는 모습에 솔직히 너무 놀랐고 멋졌습니다. 역시 우리 일본 남자들에게 이런 남자다운 모습도 있구나. 일본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었죠. 계속해서 발광하려는 중국인을 제압한 그는 멀뚱히 현장을 지켜보던 저에게 다가와 정말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경찰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일본인이 일본의 경찰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일본 사람 아니냐고요? 그러니 그는 자신은 한국인인데 지금 여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내가 그토록 욕되이 하던 한국인이라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남의 나라에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온 몸을 던져서 나선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상황이 정리되었을 무렵에 저는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린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솔직히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서툰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나라인지가 중요한가요?
그냥 눈앞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특히 저분은 노인이신데 노인에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예전에 시노쿠보 역에서 있었던 일이 연상이 되었어요. 선로에 추락한 취객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든 한국인 유학생 이야기 말이죠. 그 청년은 시노쿠보 역의 영웅으로 지금까지 추모되고 있다죠. 저도 그 이야기를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 청년도 그 청년처럼 좀 특이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처럼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저런 수준 높은 사람도 나올 수 있구나. 정말 진흙탕에서 연꽃이 자란다더니 정말 그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한국은 역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생떼를 쓰는 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솔직히 한국을 조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의 몸살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아니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태산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로 인해 저의 도쿄에서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떨거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평화로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다른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은 어딜 가나 중국인들로 북적이고 중국어로 시끄러워서 어딜 나설 엄두도 잘 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도 이런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 중국인 관광객 주의보라는 문구가 뜰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죠. 뉴스에서는 중국인들이 촬영이 금지된 신사나 절 내부에 들어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모습들과 들어가면 안 되는 신성한 장소에서 상의 벗고 낮잠을 자거나 관광지나 공원에서 수십 명이 단체로 음식을 먹고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건 물론 심지어 음식 찌꺼기들을 벤치에 쏟아놓고 가기도 했고 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던져주고 도망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길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과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예전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인들은 사실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기는 합니다. 항상 그들은 예의 바르고 시끄럽지 않았으며 일본 여행지에서도 항상 배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애써준 우리 일본에 와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건데 중국인들의 추태를 보고 나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의 그런 모습이 그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불안에 떠는 일본 여성들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태는 점점 더 심해졌고 특히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무례함과 과감한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기 시작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이 젊은 일본 여성에게 다가가 노골적으로 치근덕거리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어깨를 툭툭 치며 불쾌한 농담을 던지는 일도 빈번했어요. 일본 여성들은 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겁에 질려 저리 가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들의 침묵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더 큰 대담함을 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일본 남성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이런 태도는 일본 여성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이 보호는커녕 스스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셈이었죠. 그런데 이런 건 그저 작은 일에 불과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길을 지나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구역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요즘 젊은 여성들이 부쩍 많아진 거리기도 하죠. 그곳을 지나다 한 무리의 중국인 남자 관광객들이 골목 한편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는데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길로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애써 시선을 피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죠. 그렇게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중국인 남성 무리들 안쪽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처음엔 단순히 그 관광객들과 같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지나가며 들리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 여성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엔이에요. 영어를 섞어서 말했지만 이만엔이라는 일본어는 또렷이 들렸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 골목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관련 정보를 찾아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도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매매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과 함께 그런 일이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경시청의 발표 자료를 보니 지난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가부키초 구역이나 오쿠보 공원 근처에서 길거리 매춘을 위해 서 있는 여성을 140명이나 체포한 바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는 2022년 때보다 무려 약 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는 20대가 106명일 만큼 제일 많았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도쿄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섹스 투어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예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방안을 내어놓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도쿄의 밤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젠 밤에는 거의 나가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과 불편은 점점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SNS에 올라오는 글들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제 이 동네가 너무 무섭다 라는 글들이 넘쳐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글들도 자주 올라왔죠. 제가 가입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회원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젯밤 집 근처에서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어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네요. 우리 동네가 점점 무섭고 낯설어지는 게 너무 속상해요. 라는 글이었고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은 공감으로 가득했죠. 나도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 요즘은 아예 밤에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던 댓글들은 바로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선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는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쳤던 건데 한국의 문화 파워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강했죠.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방학 기간이나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심지어 어떤 일본 학생들은 아예 집을 한국식으로 꾸며놓고 한국말을 하며 지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로 판치는 일본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지낼 바에야 가까운 옆 나라인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친구 아오이가 한국으로 떠난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또 심지어는 한국의 남자들은 유럽 남자들 못지않게 체격은 좋은데 여성처럼 깨끗한 피부에 깔끔한 모습 그리고 신사다운 매너까지 갖추고 있다며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여성들도 늘어났죠. 물론 저는 이런 현상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런 피를 물려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역사적으로 한국은 늘 일본을 어렵게 만든 국가니까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본 상황에서 같은 여자로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예전에 우연히 노인을 구하던 한국인 청년의 모습도 스치면서 한국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뜬금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여전히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을 간다고 하면 부모님도 반대했을 테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제는 항공사에서 한국을 상대로 제발 와달라며 소리치는 수준까지 도달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북적이던 공간은 중국인들의 추태로 난장판이 되었고 일본의 어느 항공사와 상점들은 한국인들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와 한국어 간판, 한국어 안내판까지 만들며 한국인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한국에 갔던 아오이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오이는 한국에서 자신이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즌이면 징검다리 연휴라서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자기가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다고도 했죠. 저는 아오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도 분명 일본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텐데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도 이 난리를 치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오이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긴 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행패 못 부려. 행패 부렸다간 한국 남자들한테 얻어맞을걸? 일본하고 완전 달라. 저는 아오이가 괜히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속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차피 마음속에 한국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었고 속는 셈치고 한국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제 인생 최초의 한국 여행,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친구가 있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 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필리핀이 전부였어요. 그래서였는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솔직히 좀 크게 놀랐었죠. TV에서 간간히 보기는 했었지만 TV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끝도 없이 컸고 무슨 신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게 일본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은 놀라울 만큼 깨끗하고 안전했고 지하철 노선을 잘 몰라서 헤매던 저에게 기꺼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죠. 여자 혼자서 밤 늦게 거리를 걷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일본도 사실 도쿄에 중국인들이 점령하기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였는데 한국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일본보다 한참 더 한수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제가 지냈던 호텔, 그리고 제가 한국의 도심을 걸으며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저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연예인들, 한국 도심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중국인들처럼 추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처럼 소심하지 않았으며 한국인들은 적정한 선에서 옳고 그름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더욱 놀란 건 한국인 남성들의 체격입니다. 일본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죠. 하얀 피부를 가진 한국의 남성들은 모두 훈남인 것처럼 보였어요. 괜히 질투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더 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오이와 함께 한국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 연휴가 끝난 수요일 아침, 친구는 회사에 갔었고 저는 친구의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통증은 가시질 않았고 몸을 웅크린 채로 너무 아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집과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으니 가보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쉽게 풀려버리더군요. 접수 데스크 직원이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자 바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세심하게 저의 증상을 살펴봐 주셨죠. 필요한 검사를 받는 동안 간호사님도 계속 제 옆에서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일이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진료비와 약값이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있던 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분명 제가 일본에서 갔던 병원보다 시설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생각해 병원비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병원비가 비싸서 정말 아픈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매년 뉴스에 보도되곤 해요. 심지어 그 의료비가 2005년부터 거의 20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의 모든 불신은 한 방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토록 따뜻한 배려를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따스하게 대해주는데 나는 뭐가 대단하다고 한국을 그렇게나 흉봤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미유키, 한국의 도로를 봤니? 한국의 도로에는 일본 차량들이 많이 보이지. 왜인지 알아? 글쎄, 일본 차들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니까 한국인들도 좋다고 타는 거 아닐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한국은 어떠한 국가도 차별하지 않아. 인정하는 건 인정하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박수를 쳐줘. 그런데 일본은 어떠니? 너도 그랬잖아. 한국이라면 무조건 나쁠 거라고 시기하고 비판하기 바쁘지. 그런데 한국은 아무렇지도 않아. 끄떡도 없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한국의 경제 지표가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이 자리했다. 이런 부분 일본은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일본이 발전할 수 있지. 자신들의 우물 안에서만 노니까 낙후되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여행을 마친 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일본에서 반년을 보내고 난 뒤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당장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를 넘어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 같은 외국인조차 진심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뒤로 즐거운 일들은 끝이 없어요. 작지만 꽤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고요. 주말엔 앱을 통하여 동네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시장이나 마트를 둘러보거나 풍경 좋은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고즈넉한 산책을 즐기고 휴가 때는 부산 해운대와 전주 한옥마을에도 다녀왔었죠. 가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 일본에서 한국이 난리래요. 가뜩이나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 가수들의 연이은 세계적 이슈가 폭발하면서 한국을 가고 싶어 안달난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휘어잡았던 것도 그렇고 또 소말리라는 미국인이 일본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 일본 남자들이 나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데 그 미국인이 한국에서도 행패 부렸다가 한국 남자들한테 참교육 받으며 두들겨 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젊은 여성들은 거의 한국 남자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가 일본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죠. 일본 사회에서의 성차별과 폐쇄적인 문화에 지친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안전한 치안, 친화적인 사회, 여성들의 권리가 일본보다 100배는 더 잘 보장된 환경이라는 점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선심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이미 돌아선 한국인들의 마음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한국인들의 배짱에 일본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죠. 일본의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국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저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늘 마음으로 지난날의 저의 생각에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민은 그동안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제가 얻은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로 피해가 크군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이들 오시는 거였군요. 실제로 홍대 가보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던데 말이죠.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날이 많이 추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